사이다 무비튼. 나한테는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언니 한 명이 있다. 언니는 돌싱녀로 이혼 후 다시 부모님 댁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언니가 하고 다니는 짓이 상식 이하의 일들이 많아서 손절하고 싶은 기분이다. 상식 이하의 일을 예로 들자면 언니는 찜질방이나 뷔페를 자주 다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나 된 자기 아들을 유치원생이라고 우기고 다닌다.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해도 믿을 사람이 없는데 매번 내년에 중학교에 갈 애를 유치원생이라고 뻥치고 다닌다는 게 도무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건만 언니는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다. 어느 날 언니가 집으로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다음에 어디로 먹으러 갈 건지 수다를 떨고 있었다. 우리 진상이는 소들아 나이보다 어려 보여서 유치원생이라고 해도 다 믿어. 아니 세상에 초등학생한테 돈을 10,000원씩이나 받는다는 게 말이 되니? 애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도둑놈들이라니까. 유치원생으로 밀어붙이면 공짜야. 운동회 끝나고 유아틱한 옷으로 갈아입혀서 고기 뷔페 가자 라면서 친구들 앞에서 떠드는 걸 보고 있자니 내가 다 부끄러웠다. 참다 못해서 다시 한번 내가 내내 말했지만 언니 이미 상습범인데 그쪽에서 정말 모를 것 같아? 그러다 더 큰 망신당해 라고 하자 열을 냈다. 언니의 무개념은 밥값 아끼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아들을 데리고 찜질방에 가서는 다 큰 애를 여탕으로 데리고 간다. 식당은 피해보는 게 식당 점주선에서 그치는 일이고 점주가 적발해서 주의를 주면 된다고 쳐도 목욕탕은 차원이 조금 달라진다. 같은 시간대에 목욕을 하는 모든 이용객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위가 되니까. 물론 언니한테 상식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짜리를 여탕에 데리고 다니는 건 민폐 차원이 아니라 경범죄야. 진상이랑 같은 또래 여자애들도 있을 거고 다른 여자 손님들도 속으로 얼마나 불쾌할지 생각 좀 하라고 제발. 다들 알몸인데 그럴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지 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언니는 성질만 더 낼 뿐이었다. 글쎄 진상이는 얼굴이 주먹만 해서 절대 6학년으로 안 보인다니까 라고 얼굴이 작던 크던 나이가 6학년인 건 달라지지 않아. 언니한테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고. 편지. 누가 봐도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보이는 남자애가 여탕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애가 들어오면 불쾌한 기분이 드는 이용객이 있을 수도 있고 여탕에 남자애를 데리고 들어가려는 손님이 있을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를 필수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편지를 언니가 자주 다니는 찜질방과 식당에 직접 익명으로 제보했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었다. 나도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정도로 초등학생 요금을 내고 있다. 간혹 유치원생으로 잘못 보는 아이가 있으면 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라고 아이가 솔직하게 말한다. 딱 한 번 언니랑 같이 찜질방에 갔었는데 진상이는 실실 웃으면서 탕에 있는 여자들을 흘끔흘끔 쳐다봤다. 대체 몇 살까지 저런 애를 유치원생이라고 우길 작정인 건지. 시설에서도 남녀의 혼욕 제한 연령을 7살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찜질방 입구에도 욕탕 탈의실에 이성의 자녀를 동반할 경우 7세 이하로 제한함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다. 어이없게도 언니 아들 진상이는 아직까지 혼자서 목욕도 못하고 집에 혼자 있는 것도 못하는 녀석이다. 전에 한번 언니가 낮에 급한 일이라며 전화가 왔는데 진상이는 집에 혼자 못 있는 애고 샤워도 혼자서 못하니까 네가 좀 데리고 있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6학년짜리가? 라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다. 진상이의 상태를 보면서 친정 부모님도 걱정된다면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조언을 했지만 언니는 그런 데다 돈을 왜 써? 우리 진상이가 뭘 잘못했는데? 대체 다들 왜 이래? 라면서 눈에 쌍심지를 켰다. 하지만 누가 봐도 언니 사고방식은 정상이 아니었고 그 친구들도 끼리끼리였다. 주고받는 대화만 봐도 언니 친구들도 자기 애를 유치원생으로 속이는 분위기가 풍겨서 학을 뗐다. 무엇보다 내가 짜증이 나는 건 우리 집이 친정에서 걸어서 몇 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귀찮은 일이 많았는데 언니의 기본 사고는 연령 제한이 있는 시설에서는 무조건 유치원생이라고 우기면 된다 라는 주의였다. 또 어디서 그런 냄새를 맡았는지 도무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디 뷔페나 테마파크에 놀러 가려고 하기만 하면 언니가 갑자기 집에 들이닥쳐서 자기 아들도 데리고 가라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데리고 가는 건 상관없지만 진상이는 초등학생이니까 입장료를 달라고 하면 뭐야?
진상이는 유치원생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돈을 내라고 난리니 너는? 라면서 나한테 소리를 질렀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우리 현수는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난 정상요금 다 낸단 말이야. 그런데 6학년짜리를 유치원생이라고 하면 그걸 누가 믿어? 네가 멍청하게 1학년이라고 고지고대로 말하는 게 문제지. 나는 돈 못 주니까 알아서 해. 진상이 데리고 왔으니까 꼭 데리고 가. 라고 일방적으로 애만 놓고 가버렸대. 결국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지만 나는 양심상 유치원생이라는 말을 차마 할 수 없는지라 내 돈으로 진상이 입장료를 매번 낼 수밖에 없었다. 갔다 와서 언니한테 입장료를 달라고 말은 해봤지만 뭐래니? 네가 네 맘대로 내놓고? 나는 너한테 돈 안 내도 되는 방법을 가르쳐줬잖아. 근데 왜 돈 쓴 책임을 나한테 전가하니? 라는 식이었다. 한두 번도 아니었고 솔직히 진상이를 데리고 어딜 가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었다. 그런 뻔뻔한 언니였지만 마침내 찜질방과 고기 뷔페에서 금지령이 떨어졌다. 금지령이 떨어진 이유는 이용객 사이에서 클레임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언니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유치원생 요금을 내고 여탕에 들어갔는데 진상이가 자기 또래 여자애가 들어오니까 계속 쳐다본 모양이었다. 그러자 그 여자애도 이상한 시선을 눈치챘고 그게 다름 아닌 자기랑 같은 반인 진상이란 걸 알고는 바로 자기 엄마한테 달려가서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엄마는 시설 규정에 나이 제한을 알고 있었고 화가 나서 시설 책임자에게 여탕에 고학년 남아가 들어왔다며 신고를 냈다. 또 그 남아는 초등학교 6학년인 자기 딸과 같은 학교, 같은 반이란 얘기까지 모두 다 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보호자인 언니가 시설 책임자에게 호출됐는데 뻔뻔하게도 언니는 왜 남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냐며 그 여자의 엄마한테 삿대질을 하는 바람에 출입 금지를 당했다고 한다. 고기 뷔페는 어디까지나 내 추측이지만 내가 익명의 투고를 한 덕분에 점원들이 좀 수상하다 싶으면 확인을 하게 했는데 언니는 그런 것도 모르고 태연하게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가 점원으로부터 정말 유치원생 맞아요?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자 성질을 내면서 식당에서 난동을 부렸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대. 물론 잘못한 사람은 언니이기 때문에 경찰이 왔을 때 불리한 사람은 언니였대. 이 두 가지 사건은 후폭풍을 불러일으켰는데 언니가 애 나이를 속여서 여탕이니 식당이니 들락거렸다는 게 다 소문이 났고 친정 부모님도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다. 나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동안 부모님들도 끈질기게 너 부끄럽게 계속 그러고 다닐래? 그만두지 못해? 라고 따끔하게 말했었대. 하지만 동네에서나 아버지 회사 사람들까지 언니가 아들 나이를 유치원생으로 속여서 여기저기서 먹튀를 일삼았다는 소문이 파다해지자 부모님의 분노도 급이 달라졌다. 내가 이럴 줄 알고 너한테 그렇게 비양심적인 짓 좀 그만하라고 그렇게 일렀는데 양심 없는 것. 내가 너 때문에 요즘 고기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밥값 10,000원이 없어서 그러고 다니냐고. 쪼잔하네, 거지근성이네. 얼마나 말이 많은 줄 알아? 라고 분노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해온 부모님이다 보니 언니에 대한 분노는 더욱 컸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면 당장 애 데리고 집에서 나가라. 부모 자식이고 뭐고 없다. 라고 폭탄 선언을 했다. 친정에서 쫓겨나면 당장 갈 곳도 없는 언니로서는 그런 소문은 며칠 지나면 없어지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진상에는 체격이 작아서 이번엔 운이 나빠서 걸린 거지.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을 거다. 라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부모님은 언니한테 즉시 나가라고 했다. 그러자 언니는 부모님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란 걸 알고 알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울면서 빌었지만 부모님은 언니를 내치기로 하셨고 허름한 아파트를 거처로 마련해준 뒤 내보냈다. 이혼 후 언니도 파트근무를 하고 있긴 했는데 친정에서 살다 보니 방세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요리며 뭐며 온갖 집안일은 엄마가 다 했었기 때문에 편했겠지만 이제 그 모든 혜택과는 안녕이다. 정말 쌤통이고 결국엔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법이다. 그동안은 집세 걱정, 식비니 생활비 걱정도 안 하고 살았지만 이제 그 모든 걸 책임지게 됐으니 파트근무를 몇 개씩이나 하고 있다는데 내 알 바 아니고 그동안 돈 벌어서 친정엔 한 푼도 안 내놨으면서 대체 식당이나 목욕탕에서 왜 자기 아들 요금을 안 내려고 짜치게 굴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집에서 쫓겨난 후로는 아예 그런 곳에 갈 형편이 안 되는 모양인 걸 보니 자동으로 범죄는 방지된 건가? 나로서는 대환영이다.
물론 나한테 진상이를 떠넘기면서 데리고 같이 가라고 해도 이제부터는 단칼에 거절할 생각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